토끼띠는 9월 7일 백로날, 이 음식만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토끼띠 여러분, 지금 바로 달력에서 9월 7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날이 백로입니다.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풀잎마다 하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새벽에 마당에 나가보면 풀잎끝마다 물방울이 조롱조롱 맺혀있는 그 광경,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릴 적 이슬 맺힌 풀밭을 지나가면 바짓단이 다 젖던 그 아침, 그 첫 이슬이 내리는 날이 바로 백로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여름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 기운이 세상을 덮습니다. 그런데 토끼띠 여러분, 이 첫 이슬이 다른 띠도 아니고 토끼띠에게 특히 무섭습니다. 들판의 풀과 꽃에게 첫 찬 이슬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름 내 곱게 피어있던 꽃이 이때부터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이슬 한 번에 시드는 게 아니라 그 첫 이슬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그 뒤가 갈립니다. 토끼띠는 사주에서 바로 그 들판의 꽃과 풀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러니까 백로는 토끼띠에게 1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알고 대비하면 이날은 오히려 토끼띠에게 가장 큰 복이 열리는 날이 됩니다. 꽃이 지는 자리에 무엇이 앉는지 아십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잘 넘기면 여름 내 피운 꽃이 전부 열매로 바뀌는 날이 백로입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사주로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끼띠분들이 백로날 절대 입에 대면 안 되는 음식 2가지와 반대로 이날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 1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쯤에 귀 얇다는 소리를 평생 들어오신 토끼띠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줄 물건 하나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할 것 2가지, 먹을 것 1가지, 지닐 것 1가지. 9월 7일 딱 하루만 제대로 챙기시면 하반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로가 토끼띠에게 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지 사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주에서 토끼띠는 묘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른 봄, 들판에 돋아나는 새싹과 꽃의 기운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호랑이띠가 하늘로 뻗는 큰 나무라면 토끼띠는 들판을 곱게 물들이는 꽃과 풀입니다. 큰 나무는 우뚝 서서 사람을 압도하지만 꽃과 풀은 다가가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끼띠분들은 타고나기를 곱고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재주가 있습니다. 말씨가 순하고 눈치가 빨라서 어딜 가나 미움받지 않습니다. 싸울 자리에서도 모나게 굴지 않고 남 험담하는 자리에서도 한 발 물러설 줄 압니다. 그래서 토끼띠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사주에서는 토끼를 도화의 자리라고 합니다. 도화라는 말이 복숭아꽃이 하는 뜻인데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토끼띠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인연을 타고 재물이 들어오는 띠라는 겁니다. 좋은 거래처, 좋은 손님, 좋은 소개가 전부 사람을 통해 옵니다. 토끼띠가 큰 돈을 벌 때를 보면 혼자 힘으로 번 게 아니라 늘 누군가가 데려다준 기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토끼띠분들의 평생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만큼 사람한테 흔들린다는 겁니다. 꽃과 풀은 곱지만 바람이 불면 눕습니다. 이 사람 말에 솔깃, 저 사람 말에 솔깃하다가 애써 모은 재물을 흘려보내고 정에 약해서 거절 못하다가 내 것을 내주는 일이 유독 많았습니다. 좋은 소리는 내가 다 듣는데 알짜 이득은 남이 챙기는 그 억울함, 토끼띠분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사람이 공을 가져가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토끼띠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꽃은 원래 자기가 피는 자리를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게 꽃의 숙명이라 그 바람을 막아줄 울타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병오년은 토끼띠에게 꽃이 활짝 피는 해였습니다. 사주에 목생화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불을 낳는다. 나무의 기운이 불로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토끼띠의 꽃나무가 올해의 뜨거운 태양을 만나면서 봄에 맺힌 꽃망울이 일제히 터진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토끼띠분들은 사람이 유난히 많이 붙었을 겁니다. 연락이 늘고 부탁이 들어오고 사람 사이에서 이름이 오르내렸을 겁니다.
숨어있던 재주가 인정받고 좋은 인연이 찾아왔을 겁니다. 바빴을 겁니다. 그게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꽃이 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꽃은 피는 게 끝이 아닙니다.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어야 진짜 농사입니다. 꽃만 실컷 피우고 열매를 못 맺으면 남 보기 좋은 한 해였을 뿐 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평생 토끼띠가 억울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꽃은 늘 화려하게 피웠는데 열매를 못 거뒀던 겁니다.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남은 건 없고 좋은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통장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백로가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백로에 첫 찬 이슬이 내리면 꽃은 시들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열매가 앉습니다. 꽃에서 열매로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날이 백로라는 겁니다. 이날 잘 넘기면 올 상반기에 피워놓은 꽃이 전부 알찬 열매가 되어 하반기 내내 거둬집니다. 그동안 뿌려놓은 인연들이 하나씩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날 잘못 넘기면 꽃도 지고 열매도 못 앉아서 화려했던 한 해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만 실컷 만나고 손에 쥔 건 없는 한 해로 끝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설이 앞둔 꽃밭은 주인 손이 부지런해야 한다고요. 찬 기운이 오기 전에 시든 것 거두고 여물 것 챙기고 뿌리를 덮어줘야 이듬해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꽃밭은 봄에 예쁜 게 아니라 가을 초입에 주인이 어떻게 손보느냐로 그 이듬해가 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토끼띠에게 백로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바로 그 주인의 손길입니다. 꽃밭을 살리는 손길이냐, 꽃밭을 망치는 손길이냐가 이날 밥상에서 정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가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그래야 토끼띠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토끼띠 복 받아갑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끼띠가 백로날 절대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가 백로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매운맛이 강한 음식입니다. 청양고추 잔뜩 넣은 찌개, 혀가 얼얼한 매운 볶음, 매운 국물 요리까지 전부입니다. 환절기에 입맛 없다고 매운 걸로 입맛 돋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날이 선선해지면 얼큰한 국물이 더 당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토끼띠는 백로날 그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사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주에서는 5가지 맛이 저마다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은 흙의 맛이고, 신맛은 나무의 맛이고, 짠맛은 물의 맛입니다. 그중 매운맛은 쇠의 맛, 그러니까 금의 맛입니다. 그리고 금극목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쇠가 나무를 벤다는 뜻입니다. 낫이 풀을 베고 도끼가 나무를 찍는 그 관계입니다. 토끼띠는 들판에 여린 풀과 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나무는 도끼질을 몇 번 견디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여린 풀은 낫이 한 번 스치기만 해도 그대로 눕습니다. 12띠 가운데 쇠의 기운에 가장 약한 띠가 바로 토끼띠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로가 어떤 날입니까? 가을은 금의 계절, 쇠의 계절입니다. 백로는 그 쇠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첫날입니다. 풀잎에 맺히는 그 찬 이슬이 바로 쇠의 기운이 내려온 흔적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쇠의 기운이 내려오는 그날, 입으로까지 쇠의 맛인 매운맛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에서도 베고 안에서도 베는 겁니다. 안팎으로 낫이 들어오는 셈이니 여름 내 곱게 피워놓은 꽃이 그날로 다 쓰러집니다. 꽃이 쓰러지면 열매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말이 어긋나고 다 되어가던 인연이 틀어지고 나를 도와주려던 사람이 슬그머니 등을 돌립니다. 평소 같으면 웃고 넘겼을 말에 마음이 상하고 나도 모르게 날 선 말이 나갑니다. 토끼띠의 재물은 사람을 타고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끊기면 재물길이 그대로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매운 음식은 단순히 입만 맵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 인복을 잘라내는 낫이 되는 겁니다. 9월 7일 이날 하루만큼은 매운 것을 상에서 물리세요. 대신 부드럽고 순한 음식으로 차리세요. 슴슴한 국, 부드러운 나물, 순한 반찬이 좋습니다.
여린 꽃잎을 다치지 않게 다루듯 그날 하루 내 몸을 순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딱 하루 참는 것으로 여름 내 피운 꽃을 열매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토끼띠가 백로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술입니다. 소주든 맥주든 막걸리든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백로 무렵이면 날이 선선해지면서 한 잔 생각나는 철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사람 만날 일도 부쩍 많아집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미리 얼굴 보자는 자리,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과의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토끼띠는 이날만큼은 술잔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주에서 술은 물의 기운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풀어놓는 기운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무엇이 풀립니까? 입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경계가 풀립니다. 다른 띠는 그게 흥이 되고 친분이 됩니다. 그런데 토끼띠는 다릅니다. 토끼띠의 평생 약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귀가 얇고 정에 약해서 남의 말에 흔들리고 거절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술까지 들어가면 그 약점이 활짝 열립니다. 술자리에서 덜컥 약속하고 기분의 지갑을 열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도장 찍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다들 형님 아우하며 좋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생각하면 아찔한 그 기분. 토끼띠분들 술자리에서 한 약속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도 조심하셔야 하지만 백로날은 특히 위험합니다. 백로는 꽃이 열매로 자리를 바꾸는 날, 1년 농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헐겁게 내준 말 한마디, 그날 기분에 승낙한 부탁 하나가 하반기 내내 발목을 잡습니다. 씨앗을 심는 날 잘못된 씨를 심으면 가을 내내 그 잡초를 뽑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술은 몸을 차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얼굴이 붉어져 더운 것 같지만 술 기운이 빠지고 나면 몸은 더 차갑게 식습니다. 첫 찬 이슬이 내리는 날 몸까지 차게 만들면 여린 꽃나무가 서리를 그대로 맞는 격입니다. 9월 7일 이날 하루만 술을 물리세요. 꼭 자리가 있으시면 따뜻한 차나 따뜻한 물로 잔을 대신하세요. 누가 물으면 오늘은 절기라 몸을 지킨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른이 절기를 챙긴다는데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날 맑은 정신으로 지킨 말 한마디가 하반기 재물을 지킵니다. 여기까지 꽃밭을 망치는 두 가지를 가려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밭을 살리는 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약속드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얇은 토끼띠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줄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호환석 팔찌입니다. 호환석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 눈을 닮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내는 진짜 천연 보석으로 짙은 갈색 바탕에 금빛 줄무늬가 물결처럼 흐릅니다. 빛에 비춰보면 그 금빛 띠가 호랑이 눈동자처럼 살아 움직이듯 반짝이는데 이런 돌은 세상에 호환석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큰 상인들과 부자들이 꼭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들어온 재물은 지켜주는 돌. 한마디로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돌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토끼띠분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토끼한테 호랑이라니 무서운 짐승 아니냐고요. 사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사주에서 호랑이는 인이고 토끼는 묘인데 인과 묘는 둘 다 봄의 나무, 같은 동쪽의 형제입니다. 호랑이가 큰 나무라면 토끼는 그 곁에 꽃나무, 한 뿌리에서 나온 형과 아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토끼띠가 호환석을 지니는 건 여린 아우가 산중의 왕인 큰형님의 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꽃은 자기가 피는 자리를 고를 수 없고 바람을 막아줄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호환석이 바로 그 울타리입니다. 꽃밭에 호랑이 눈이 지키고 서 있으면 누가 함부로 꽃을 꺾어가겠습니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못 꺾어갑니다. 토끼띠가 호환석을 차면 사람은 여전히 모이는데 그중에 나쁜 마음 품은 사람만 얼씬을 못하게 됩니다. 달콤한 말로 재물을 노리던 사람들이 걸러지고 진짜 귀인만 곁에 남는 겁니다. 토끼띠에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 누가 진짜인지 몰라서 늘 손해를 봐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귀가 얇아 흔들리던 마음에 호랑이의 뚝심이 실립니다.
남의 말에 솔깃해서 내리던 결정을 내 눈으로 보고 내 판단으로 내리게 됩니다. 거절해야 할 자리에서 거절이 나오고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백로날 매운 것과 술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토끼띠가 흔들릴 때 무너지는 자리를 겨냥한 겁니다. 호환석은 바로 그 흔들리는 순간의 뿌리를 잡아주는 돌입니다. 토끼띠에게 호환석은 재물을 부르는 돌이면서 동시에 불은 재물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는 방패인 겁니다. 착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오른손에 차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은 지키고 매듭짓는 방향입니다. 사람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힘은 도화로 이미 타고나셨습니다. 부족했던 건 들어온 것을 지키는 힘이었으니 매듭짓는 오른손이 토끼띠에게 맞습니다. 요즘 토끼띠분들이 본인 것과 함께 자녀분, 손주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분, 지인분 것까지 선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지니 참 좋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어서 수량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금 50의 지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링크 찾아가는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로 화면을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러면 댓글이라고 적힌 칸이 보입니다. 그 댓글 칸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댓글창이 활짝 열립니다. 댓글창 맨 위에 고정되어 있는 첫 번째 댓글이 보이실 겁니다. 그 댓글 안에 파란색 글씨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 칸, 그리고 맨 위 고정된 첫 번째 댓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소원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뽑아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댓글로 직접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토끼띠가 백로날 꼭 챙겨 드셔야 할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가 백로날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은 바로 배입니다. 백로 무렵부터 배가 본격적으로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뽀얀 속살에서 단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배 말입니다. 백로의 기운을 통째로 담은 이날의 제철 과일이 바로 배입니다. 그런데 배가 토끼띠에게 왜 특별한지 보시면 무릎을 치실 겁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색을 보세요. 배는 속살이 하얗습니다. 사주에서 흰색은 가을의 색, 금의 색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까 토끼띠는 쇠의 기운에 약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흰 배도 나쁜 것 아니냐고요. 바로 여기가 사주의 묘미입니다. 쇠의 기운은 밖에서 나를 뵈러 올 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그 기운을 부드러운 형태로 몸에 들이면 베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절과 화해하게 됩니다. 배는 금의 색을 가졌으면서도 물이 가득한 부드러운 과일입니다. 날카로움이 없는 금이라는 겁니다. 날 선낫이 아니라 둥글게 다듬어 놓은 금입니다. 그걸 미리 몸에 들여놓으면 백로에 몰려오는 쇠의 기운이 나를 베지 못하고 비껴갑니다. 쇠와 미리 손을 잡아두는 셈입니다. 사람 사이도 똑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사람과 미리 인사를 트고 웃어두면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배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둘째, 배의 물기를 보세요. 배는 과일 중에서도 물이 가장 많은 과일입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손목까지 단물이 흐르는 과일이 배입니다. 사주에 수생목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 나무를 키운다. 물이 있어야 꽃나무가 산다는 뜻입니다. 찬 이슬에 시들려는 토끼띠의 꽃나무에게 배의 물기가 뿌리를 적셔주는 물이 됩니다. 시들지 않고 버텨야 그 자리에 열매가 앉습니다. 꽃이 갑자기 시들어버리면 열매는 영영 못 맺는 겁니다. 셋째, 배는 예부터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과일입니다. 제사상의 조율이시라 하여 대추, 밤, 배, 감을 올렸는데 배가 그 안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껍질을 정성껏 깎아서 모양을 내어 올리던 과일.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내던 과일이 배입니다. 사람에게 대접받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부르고 사람에게 대접받는 토끼띠와 결이 딱 맞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드시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백로날 배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냥 깎아서 드셔도 좋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배를 큼직하게 썰어서 물에 넣고 푹 끓여 배숙처럼 따뜻하게 드시는 겁니다.
찬 이슬이 내리는 날이라 찬 과일을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익혀 드시는 게 토끼띠에게 훨씬 좋습니다. 따뜻한 배에 국물이 몸을 덮이면서 부드러운 금 기운을 함께 들여보내니 이보다 좋은 백로 음식이 없습니다. 생강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 대추 몇 알 띄우셔도 좋습니다. 드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해 피운 꽃이 전부 열매로 앉는다. 그게 곧 먹으면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꼭 가족들과 나눠 드세요. 배는 원래 나눠 먹는 과일입니다. 혼자 먹기엔 크고 크게 깎아서 여럿이 둘러앉아 먹던 과일입니다. 나누는 그 자체가 토끼띠의 인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백로 전에 장 보러 가시는 길에 배 하나 잊지 마세요. 몇천 원으로 하반기 열매의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9월 7일 백로는 첫 찬 이슬이 내리는 날,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앉는 자리바꿈의 날입니다. 토끼띠는 들판의 꽃과 풀이라 이날이 1년 중 가장 조심해야 할 날이면서 동시에 가장 크게 챙겨야 할 날입니다. 첫째, 백로날 매운 음식을 물리세요. 매운맛은 쇠의 맛이라 여린 꽃을 안팎으로 베는 격입니다. 부드럽고 순한 음식으로 상을 차리세요. 둘째, 백로날 술을 물리세요. 귀 얇은 토끼띠가 흔들리는 자리가 바로 술자리입니다. 따뜻한 차로 잔을 대신하세요. 셋째, 백로날 배를 따뜻하게 익혀 드세요. 부드러운 금 기운으로 가을과 손을 잡고 물기로 꽃나무 뿌리를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호환석 팔찌를 오른손에 차세요. 꽃밭 앞에 큰형님 호랑이의 눈을 세워두는 겁니다. 팔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아래 댓글 칸 누르시고 맨 위에 고정된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7일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그날 지킬 수 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배 하나 준비하시고 그날 하루 매운 것과 술만 물리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딱 하루입니다. 설이 앞둔 꽃밭은 주인 손이 부지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 상반기 토끼띠는 꽃을 참 예쁘게 피우셨습니다. 사람도 붙고 기회도 왔습니다. 이제 그 꽃을 열매로 바꿔서 여러분 손에 주실 차례입니다. 평생 좋은 소리만 듣고 실속은 못 챙기던 세월 올해로 끝내십시오. 꽃이 지는 걸 슬퍼하지 마세요. 꽃이 져야 열매가 앉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토끼띠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토끼띠 복 받아갑니다 하고 소원 한 가지 함께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의 하반기에 꽃길이 열매길로 이어지길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토끼띠 가족이나 친구가 계시면 9월 7일 전에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토끼띠 여러분 모두 하반기 알차게 거두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